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편경자입니다. 최근에 목감기가 세게 와서 오랜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4월 안으로 매도한다는 의견을 유지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장세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박스권을 벗어난 이후에 다시 매물대로 가격이 회귀했고요. 이때 일시적으로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4월 말에는 매도할지 보유할지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영상 오늘 최대한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최근 내용부터 말씀드려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스토캐스틱 약세 구간에서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그런 차트를 가져갔고요. 이 나스닥 차트에서는 하락이 크지 않고 사실상 횡보에 가깝지만 비트코인은 꽤나 많이 하락한 걸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이슈도 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하락 덕에 일봉 차트에서 5일선과 21선 검정색과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며칠 전에 발생을 했고요. 추가로 현재 지지 구간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60일선의 26K입니다.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4월 남은 5일이나 6일간은 이 26K를 지켜보는 게 관건입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기본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3개가 세팅됩니다. 7일선, 25일선, 99일선이 세팅이 되죠. 이거는 거래소의 디폴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호에 맞게 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나는 5일선 세팅할 거야, 나는 9일선 세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대표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조차도 기호에 맞게 5일선, 21선, 60일선을 세팅하잖아요. 이건 주식 차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보는 것은 이 국제 표준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맞다라는 이치고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그 값이 될 수 있는 게 디폴트, 거래소 기본 세팅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본다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99일선은 25K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랑 비교를 해봤을 때 60일선은 26K에 형성이 되어 있고 99일선은 25일선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5K랑 26K 지지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본다면은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는 1710달러 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현 상황에 대한 핵심 정리를 끝냈고요. 앞으로 시사되는 문제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4월에 달력을 나타낸 건데 6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는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재 차트에서 상승분은 충분하지 않고요. 내수익도 심심찮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건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지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답은 시나리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2-3달 전에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비트코인 저점을 체크하고 상승세를 지켜보았을 때 5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5월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이 밑으로는 보유했을 때 생겨나는 리스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캔들 해설이나 아니면 이평선 해설이 어렵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세를 해석하고요. 방향성을 읽는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거래량이 될 겁니다.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혜택이 종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나온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설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선물 차트로 넘어왔을 때는 한 가지만 보입니다. 현재의 상승 추세,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이 상승 추세가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종료가 되었다. 이 상승 추세가 종료되었다라는 것만 보일 뿐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도 단기로만 해석될 뿐 체크할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출금, 언스테이킹 이슈입니다. 이 이더리움의 출금 일정과 물량 해석이 불확실성을 갖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리더 쪽에서 언스테이킹이 제기가 되고요. 출금을 진행할수록 풀리는 물량이 많을수록 그 추세가 어디로 갈지 해설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의 문제를 지금 현재 보았을 때는 이 물량이 매도될지 아니면 새로운 스테이킹으로 쌓일지 완전 미지수인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봉을 말씀드리려고요. 주봉의 이평선, 5일선과 21선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주봉 이평 해설에서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하락 추세 전환 시그널입니다. 현재 상승 구도가 연속적이었고 음봉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5일선이 꺾이지 않았을 거고요.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인해서 5일선이 꺾인 모습을 가져가고요.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6월에 데드크로스가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내는 차트는 19년도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한 달 뒤에는 지지받고 반등을 하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냐, 이러한 문제도 이지선다격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보았을 때는 정말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한 달 뒤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즉 지금 현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유했을 때 3가지 문제점을 시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이라는 기간에 비트코인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이 기회에 꽤나 많이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100일 이상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제가 먹을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일 전까지 지켜보다가 매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35에서 40K 매도 의견은 폐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반년에서 1년까지 기다리셨을 텐데 2배까지 수익을 못 봐서 안타까운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 구간을 거쳐서 올라가더라도 저는 매도할 생각이고요. 매도하고 5월, 6월부터 새로운 매수 포지션을 좀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참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한 4일에서 5일 정도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런 휴식 기간에는 제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요. 따로 댓글에 적어드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 방은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